이제 AI 어시스턴트 역할을 진짜로 할 수 있는 앱이 나올 수 있다. ISS가 지금 어디 있어? 라고 하니까 저기에 바로 있다라면서 실시간 정보를 받아왔고 저렇게 비주얼라이즈를 해준다. 실시간으로 막 주식 정보 있잖아요. 막 주식 지금 어떻게 됐느니 이런 것들도 주가 데이터를 막 API로 연동해가지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오픈 AI에서 개발자 컨퍼런스, 그러니까 데브데이 2024를 시작을 했는데요. 첫날부터 엄청난 발표를 많이 해서 또 이렇게 세상이 한번 바뀌겠구나 라고 해서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냥 기술만 소개해드린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술들이 어디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까지 단순히 기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께서 궁금하신 부분들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앞으로 AI에서 화두가 될 부분까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할 내용을 크게 나누어서 총 5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실시간 음성 대화를 하는 것을 API로 구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음성으로 API를 썼네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것이 바로 여기 보시는 이 리얼타임, 실시간이라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 실시간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리고 이게 기술적으로 뭔가 개선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GPT를 사용해가지고 이 음성 기반으로 AI 대화를 구현을 하려고 하면은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 이게 3가지 단계를 거치거든요. 첫 번째는 위스퍼 아시죠? 위스퍼로 일단 우리가 말하는 거를 음성으로 인식을 하고요. 그걸 인식한 다음에 GPT-4로 돌려보는 거야. 텍스트 생성해가지고 얘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받아들여서 그 텍스트를 해석을 하는 과정이 거치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TTS로, 텍스트 투 스피치로 음성으로 변환해갖고 내보내는 보내를 썼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모델들, 음성을 인식하는 위스퍼, 그리고 GPT-4로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다시 텍스트에서 스피치로 바꿔주는 이 3단계를 연결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3가지 모델을 다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모를 하는 일이죠. 그리고 오픈 AI 측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정보들이 이러한 모델을 거치면 거칠수록 좀 빠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요소가 일단 우리가 얘기하는 감정적인 요소 있잖아요. 흥분을 했다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기분이 좋다거나 이러한 것들, 이러한 감정 표현이 세계를 거치면서 좀 이제 사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억양이라던가 어떤 인토네이션을 파악을 하면서 이 사람이 뭘 강조를 하고 있는지, 영어도 그렇고 우리나라 말도 그렇고 어떤 걸 강조하냐에 따라서 그 특정 단어를 크게 얘기한다거나 아니면은 피치를 높여서 얘기한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 이런 리듬 같은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리얼타임을 강조를 했다는 거는 ASR과 GPT-4 리즈닝 그리고 마지막 TTS까지 이 3단계에 거쳐서 각각의 레이턴시가 발생하는데 이걸 다 합쳐버렸기 때문에 처리 시간이 그만큼 적게 든다는 게 핵심입니다. How can I assist you today?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 오디오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면서 내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했나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인지를 하고 대답하는 걸 데모로 보여준 건데요. It's around 21 degrees Celsius with a gentle. 이러다가 자, 토론토의 날씨를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인지를 해가지고 저렇게 맵이 싹 바뀌면서 토론토의 날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With a gentle wind speed of 6.5 kilometers per hour. 이게 더 리얼타임이 된 게 웹소켓을 연결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기존의 HTTP 방식으로 하면은 뭔가 요청을 하면은 그 요청에 대해서 그때 딱 연결을 해가지고 그 연결한 상태에서 뭔가 또 대답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멈추고 다시 요청하면 또 다시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웹소켓을 연결했다는 것이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 그러니까 우리 뭐 스마트폰과 저기 서버, GPT 서버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의 서버에 실시간으로 딱 양방향으로 계속해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연결되면 계속 연결 상태를 유지하니까 마치 우리가 계속 전화를 하듯이 연결하니까 레이턴시도 확 줄일 수가 있고요. 이번 이 리얼타임 API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모두나 이거 API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실시간 얘기할 수 있는 거로 개발자들이 앱을 다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폰에서든 갤럭시에서든 이런 앱들을 마구마구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준비를 했다는 거죠. 아무래도 레이턴시가 이렇게 줄여가지고 사용성이 확대가 되면은 훨씬 더 고급스럽게 많이 활용할 수 있을 여지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실시간으로 음성을 인지를 하는데 카페를 데모하는 거거든요. Hola, bienvenido a Café Speak. 자, 스페인어인가요? Claro, te recomiendo nuestro nuevo latte. 저렇게 음성으로 바로 인지를 해가지고 하는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딸기를 실제로 라이브 데모를 하는데 주문을 하는 모습을 시연을 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저렇게 사람이 하면 또 서 있어요. 저기에 실제로 전화를 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AI 어시스턴트 없는데 뭐 이것저것 물어보죠. 초콜릿, 바나나, and peanut butter 이렇게 있다고 하고 저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AI 어시스턴트 역할을 진짜로 할 수 있는 앱이 나올 수 있다. 오픈 AI의 API를 사용하면은 이 음성을 갖고 오면은 실시간으로 딱 소켓으로 연결돼가지고 계속 연결돼 있으니까 이전에 있는 대학들을 계속 기억하면서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실시간으로 고객 지원 있잖아요. 뭐 서포트, 뭐 AS라던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그냥 실시간으로 이제 음성으로 할 수가 있겠죠. 예전에 우리가 ARS로 이렇게 전화를 하면
하면은 뭐 버튼 누르고 했는데 요즘은 뭐 보이는 AIRS도 하고 아니면 음성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삶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AI가 직접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할 수 있는 그러한 API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들이 나올 수 있다. 정말 놀랍죠.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이제 1세대 AI 비서들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내의 음성 비서를 통해 가지고 뭐 경로를 안내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음악을 튼다거나 뭐 교통 상황 같은 거를 실질적으로 바로 알림을 줄 수도 있을 거고, 이런 걸 이용하면은 이제 비전 프로라든가 아니면 메타의 글래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음성을 통해서 바로 음성 인터페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 세상에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AR, VR 포함해서 일상에 있던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이러한 것들로 대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은 바로 이 펑션 콜링이라는 거를 지원을 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게 있으면은 그걸 받아와가지고 직접 펑션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시연을 해 보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시각적으로 지금 뭐 화성의 어떤 모습들이라든가 정보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인데, 오디오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사용자가 지금 ISS, 그러니까 국제우주정거장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질문을 분석해가지고 함수 호출을 생성을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음성으로 인터랙션을 하면서 이 함수가 외부 API에서 지금 국제우주정거장이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 위치 정보를 가져와오는 기능으로 바로 연결을 해주고, 그걸 갖고 오니까 이걸 비주얼라이즈를 할 수 있으니까, 자, 지구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자, 지구로 찾아가죠. 그런 다음에 ISS가 지금 어디 있어? 라고 하니까 저기에 바로 있다라면서 실시간 정보를 받아왔고 저렇게 비주얼라이즈를 해준다. 이것도 진짜 지금 실시간 정보를 알아서 펑션 콜링을 해서 가져올 수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앱들과 연결을 해가지고 굉장히 무궁무진한 앱들이 등장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GPS 기능을 사용하면서 내비게이션을 쓰고 또 구글 맵이라던가 뭐 네이버 지도, 카카오 맵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카카오 택시도 부를 수 있게 되고 뭐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됐는데, 이러한 것들을 순식간에 AI로 연동할 수 있는 펑션을 콜링할 수 있는, 즉 사용자가 말하는 것을 바로 해석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지원한다라고 하니까 정말 어떤 앱들이 나올까 지금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텍스트 대화에서 나아가서 실제 데이터와 연동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놀라운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시간으로 막 주식 정보 있잖아요. 뭐 주식 지금 어떻게 됐느니 이런 것들도 주가 데이터를 막 API로 연동해가지고 야, 지금 네 포트폴리오가 현재 상황에서 얼마나 괜찮냐,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들이 바뀌고 또 요즘 뭐 전쟁 때문에 뭐 주가가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다가 뭐 미국 대선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반영된 거를 가지고 와서 하는 어떤 금융 서비스를 내세울 수도 있을 거고요. 뭐 그뿐만이겠습니까? 뭐 헬스케어 같은 거, 우리 실시간 몸에 있는 정보들도 가져와가지고 할 수도 있고, 뭐 스마트 가정 관리 같은 것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겠죠. 이 펑션 콜링 기능이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기존 서비스들을 보면은 보통 이렇게 말하는 거를 텍스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를 한 다음 뭐 GPT-4 같은 걸로 그 다음에 텍스트를 스피치로 다 바꾸는 이런 것들로 이제 점철돼가지고 전체 비용이 있을 텐데, 현재 오픈 AI의 리얼타임 API 같은 경우에는 물론 분당 토탈 코스트가 딴 거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요. 몇 배씩 되는 건데 하나로 합쳐가지고 NLP 모드로만 한 번에 빵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거를 레이턴시 없이 지원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수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여기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오픈 AI는 스피크라는 그런 앱 있잖아요. 뭐 영어 해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API 활용해가지고 뭐 역할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미리 지원돼 왔는데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겠다. 이게 지금은 음성만 되는데 앞으로는 시각이라든가 비디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추가를 할 예정이라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확장해서 음성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앱들이 등장할 수 있겠죠. 이것 자체의 API가 실시간으로 지원된다라는 사실이 수많은 개발자들이 더 창의적으로 굉장히 편의성이 높은 그런 앱들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시각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추가할 예정이니까 훨씬 더 확장이 가능하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 보실 게 바로 이 프롬프트 캐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캐시 메모리라는 게 뭡니까? 우리 CPU에서도 캐시 메모리 있으면은 자주 쓰는 명령어들은 캐시에 L1, L2, L3 캐시에 딱 담아놨다가 멀리까지 DRAM까지 다 멀리까지 가서 오래 걸려서 받아온 게 아니라 자주 쓰고 빨리 가져올 만한 것들은 빨리 캐시해가지고 힛되면은 바로 이렇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그만큼 CPU가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하듯이 이 프롬프트도 캐싱이라는 걸 지원합니다. 이 왜 이런 게 필요하냐? 요 왼쪽에 보시는 게 uncached input token data라고 돼 있죠. 지금 현재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때에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캐싱이 된다고 하면은 요게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개발자들은 이 오픈 AI에 돈을 주고 프롬프트를 얼마나 많이 입력됐냐에 따라서, 즉 이 앱을 쓰는 사용자들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썼냐에 따라서 그만큼 과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금을 하는 만큼 개발자들은 그만큼 돈을 GPT에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캐싱, 프롬프트 캐싱이라는 기능은 이전에 같은 맥락의 입력을 받았던 거를 잘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전에 처리한 입력을 재사용하는 방식을 쓰니까 애초에 오픈AI의 GPT도 이거를 토큰을 더 많이 소비를 안 하게끔 설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을 50%나 절감하면서 처리 속도는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입력되는 토큰들에 대해서 절반 가격으로 이렇게 줄여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 것이 되겠죠. 물론 출력되는 거는 여전히 캐싱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입력된 것 중에서 내가 이제 사용자들이 앱을 사용할 때 계속 자주 쓰는 것들을 계속 입력을 하면은 걔네들 싹 기억해놨다가 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넣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오픈AI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에요. 그만큼 컴퓨팅을 더 많이 소요를 안 하니까 적당한 싼 가격으로 주고 더 많이 쓰이게끔 한다는 거니까 윈윈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최신 버전, 그러니까 GPT-4o라든가 GPT-4o 미니 버전, 그리고 O1 프리뷰, O1 미니 같은 버전, 얘네들도 이제 파인 튜닝한 버전에 자동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또 굉장히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냥 만들면은 알아서 과금이 잘 되겠구나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어떤 거를 주문을 관리하는 시스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앱 개발자 입장에서는 야 똑같은 건데 계속 이거 똑같은 거 계속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만큼 토큰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훨씬 더 줄여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겠고요. 기업 내부라든가 아니면 고객 Q&A 서비스 같은 것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이제 FAQ를 따로 모아놓잖아요. 매번 토큰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전에 물어봤던 것들을 잘 캐싱을 해가지고 하면은 코스트를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실제로 캐시 사용량을 API 응답의 유시지 필드 안에 요만큼 썼습니다 라고 내가 얼만큼 썼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개발자들이 그냥 믿어달라가 아니라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저만큼만 과금이 된다라는 거. 이 캐시가 보통 5분에서 10분 동안은 사용 안 하면 그냥 지워지는데 최대 1시간 동안 유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회사별로 이제 구분해서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세이프티 문제 관련해서도 좀 이제 신경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세 번째 나온 것이 바로 모델 디스틸레이션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이제 코스트를 줄이는 영역이죠. 디스틸레이션, 그러니까 거대한 LLM 모델이 있으면은 요거를 특정한 작업을 할 때는 규모를 작게 하면서도 좀 이게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크기를 줄여주는 작업입니다. 근데 이 디스틸레이션, 그러니까 작게 만들어준 역할을 오픈AI가 이 플랫폼화 해가지고 굉장히 쉽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실제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딱 맞춰가지고 이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는 건데요. 약간 GPTs 느낌 나죠. 근데 이게 디스틸레이션 자체도 이렇게 플랫폼화 된다라는 건데 처음에 어떠한 모델을 가지고 특정 모델을 고른 다음에 이 모델 가지고 요러요러한 것들을 만족하는 것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세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펙을 정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고성능 모델에서 프롬프트로 입력하고 거기에는 대답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쫙쫙쫙 데이터셋으로 생성을 해서 모아놓습니다. 이거를 스토어드 컴플리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파인 튜닝된 수집된 데이터를 목표 모델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 데이터로 이제 쫙 학습을 시킨 다음에 성능을 마저 평가를 하면은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차 작아진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스토어드 컴플리션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얘기가 되어 있고 다 한 다음에 이제 얼마나 잘 되는지를 확인해보는 이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베타 버전으로 해가지고 일반 모델 가격으로 책정한 다음에 지금 연말까지 주당 7회는 무료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인 튜닝까지도, 이 일반 파인 튜닝과 가격이 동일한데 지금 프로모션 기간이라서 10월 말까지 GPT-4 미니에 대해서 일일 200만 토큰, GPT-4에 대해서는 하루에 100만 토큰까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다니까 요것도 이제 사람들이 디스틸레이션을 해가지고 하는 것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빨리 선점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되니까 뭐 고객 맞춰가지고 커스터마이징한 응답 생성을 하는 그런 앱을 만드는 경우에는 고객하고 한 대화들을 이제 쫙 수집한 다음에 이걸 파인 튜닝 해가지고 훨씬 더 작은 모델로 만들면은 그만큼 이 API를 사용하는 기업들이나 개발자들이 훨씬 더 코스트를 줄일 수가 있겠죠. 작은 모델이니까. 그리고 금융 트렌드를 빨리 예측할 수 있도록 굉장히 리소스가 제한된 환경에서도 작은 모델을 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개인화된 어떤 과외 선생님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굉장히 싸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지금 코스트가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개발자 친화적으로 이런 거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부분이 또 바로 이 비전 투 파인 튜닝 API입니다.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이미지를 함께 사용해서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API를 지원을 한다는 건데요. 내려가 보시면은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랩이라고 하는 이 동남아시아의 배달이라던가 차량 공유 서비스예요.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이라던가 아니면 소카 같은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100개의 이미지 예시만 딱 놓고 파인 튜닝을 해줬더니 이 GPT-4가 파인 튜닝된 버전이 교통 표지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고 차선 수의 정확도도 20% 향상시키고 속도 제한 표지판 위치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를 14% 개선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별로 이러한 과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GPT-4가 인식하는 그러한 파운데이션 모델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미지만 좀 넣어주면은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또 아래에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오토맷이라는 이제 기업 자동차 회사인데 이 스크린샷 데이터만으로 훈련시켜가지고 이 화면에 있는 이 UI 요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클릭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해주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러면 자동화돼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나올 수 있겠죠. 또 이 밑에 보시면은 이러한 것들, 이러한 그림들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지금 코프레임이라고 하는 AI 제너레이션 엔지니어링 도구 개발사인데 이러한 이미지들을 이제 학습을 시켜놨더니 이러한 것들과 일관화된 어떤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생성해 준다는 거죠. 비어있는 부분들에. 그러니까 기존과 이제 비슷한 그림체라던가 어떤 이제 UI UX를 가진 레이아웃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들이 그냥 어떤 데이터셋을 준비하면 돼요. 그냥 이미지들, 자기가 준비하고 싶은 이미지들 다 준비한 다음에 이거를 오픈 AI 플랫폼에 그냥 업로드를 해가지고 물론 최소 100개인데 더 많이 쓰면 좋겠죠. 그래서 모델을 선택한 다음에 그냥 파인 튜닝을 하면 되니까 현재 유료 사용하는 모든 개발자들이 이용이 가능하고 10월 말까지 하루에 100만 트레이닝 토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5번째 나온 것이 바로 이 프롬프트 제너레이터인데요. 이 플레이그라운드에서 그냥 적당히 적어주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프롬프트를 생성을 해준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갈 때에 어떠한 추천하는 여행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얘기를 하고 크리에이트를 하니까 프롬프트가 저렇게 쭉 나와버리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건지. 저는 이거 보면서 좀 느낀 게 GPTs를 막 이렇게 뿌렸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프롬프트를 막 집어넣었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인기 많은 것들 그리고 좀 잘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추려가지고 이러한 데이터를 실제로 오픈 AI가 사용하지 않았을까. GPTs도 막 그냥 공개한 것 같지만 그러한 데이터들을 다 받아들이는 어떤 큰 그림이 있었다. 진짜 머리 좋은 전략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번 개발자 컨퍼런스를 보면서 개발자 컨퍼런스라는 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앱을 만드세요. 뭐 GPTs를 만드세요. 우리 API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파인 튜닝도 하고 이미지도 학습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프레임워크를 쓰세요. 라는 그러한 전략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코스트를 줄일 수 있을 만한 여지를 주고 GPT의 강력한 오픈AI가 만들어낸 실시간 보이스 모드 그리고 이미지 파인 튜닝과 더불어서 모델을 경량화할 수 있는 디스틸레이션도 프레임워크로 가볍게 지원할 수 있고 굉장히 그냥 빠르게 지원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또 쏟아질 겁니다. 그러면은 수많은 개발자들이 또 돈을 많이 벌 것이고 거기에 적절한 돈을 지불만 하면 되니까 오픈 AI가 이 GPT 그냥 생성형 AI 분야에 선점을 하면서 얻는 효과는 바로 이러한 유저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개발자들을 다 들고 다 이끌고 가면서 엄청난 정보들을 빨리 확보할 수 있었다는 측면이 아닐까 싶고요. 그냥 단순히 성능이 좋아졌다라는 것보다도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제공했다는 입장에서 이번 발표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대공학 인스타그램 소개해드립니다. 인스타그램 언리얼 특집 에러고요. 진짜 마우스패드라고 해서 입에 이렇게 넣는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상당히 재밌는 소식들 유튜브에서 다루기는 너무 짧은 그리고 좀 이렇게 유용한 소식들을 이렇게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소식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